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오늘은 약간 주말 재즈라고 해서 틀어봤는데, 제가 재즈를 잘 알진 못해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지만 그렇게 조예가 깊은 건 아니고, 그래서 틀어봤는데 살짝 멜랑콜리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루를 지내봅니다. 되게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 저희 이제 수강생 한 분이 수업을 오셔서 이제 화를 낸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시고요. 왜냐면 이제 저한테 수업을 받으시니까 페이를 하고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셨는데 약간은 씁쓸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페이를 하고 배우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슨 강의를 하니까.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 수강생 분한테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유튜브를 찍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형평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간 들여서 페이를 해서 정성껏 배우러 오시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쫙 가르쳐주면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일각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대신에 그 외에 더 저의 노하우라든가 임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리기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래요. 저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따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분은 이해를 하지만 혹시나 다른 수강생들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조금 그런 데에서 언짢은 어떤 그런 소리 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섞여 있었지 않을까. 그냥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것도 좀 마음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많은 걸 가르쳐 드리진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공개한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빙산의 일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은 컵 10을 할 차례인데요. 꿈같은 행복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물은 감정이고 10은 1 더하기 0, 그래서 또 다른 시작, 그 시작과 끝을 모두 포함한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1에서 9까지 모든 감정이 그 경험들의 통계치, 완성치라고 볼 수 있겠죠. 순수하던 그 에이스의 그거 실현의 그 2, 3, 실현이라기보다는 2, 3는 실현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때는 감정적 갈등과 고저들을 겪는 것들, 그리고 권태로움과 슬픔, 희생, 배려 단계를 넘어서 융합돼서 그거를 승화시켜서 만들어진, 얻어낸 행복과 기쁨이죠. 그래서 가정을 되게 행복한 그런 해피엔딩 카드라고도 하는데, 행복한 결말인데 있을까요? 행복한 결말이?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 시작 계속 반복돼서 재시작을 하는 작은 의미의 윤회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끝난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진짜 우리의 정신적인 끝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거는 말할 수 없고, 육적인 그 끝과 시작이라고 했을 때 완성하면은 사실 죽음이잖아요. 육신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컵 10은 어쨌거나 우리가 추구할 어떤 이상향? 생각만 해도 좋죠. 말도 잘 통하고
막 많은 건 안 가졌어도 서로 화목하고 즐겁고. 근데 우리는 많이 못 가져서 슬프잖아요. 가족이 있는데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힘들고 슬프고 불평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컵10에서 보면은 이걸 보면 막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들의 그 논의는 이 순간의 모습만 보고, 예, 그거를 그냥 막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그것처럼 이게 다는 아니죠. 하지만 이들 보면 옷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부유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산다 이건 아니지만, 뭔가 되게 소박해 보이면서도 단란해 보이는 그 느낌, 우리가 보는 느낌이 좋은 거죠. 이들은 또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 다음을 또 꿈꿀 거예요. 예. 왜냐면 아이를, 우리가 솔로였을 때는 누군가 진정한 내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좋겠지만, 그 진정한 내 사람 만나면 어때요? 소유하고 싶고 또 그 사람과 무엇을 이루고 싶죠. 그래서 또 뭔가 결혼을 했다거나 이루었어. 그러면 또 아이를 갖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어때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족하고 싶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계속 만족해야 될 것을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그런 뭐 기준이라고 하기 못하지만, 꼭 만족을 해야 되는 삶보다는요, 부족하지만, 예, 그냥 과감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부족하지만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다. 예, 그냥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불안감은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근데 뭐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해서 그 불안감이 없을까요? 예전에 저희 친척 언니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언니가 얘기했나 형부가 얘기했나, 제법 잘 사세요. 우리들이 볼 때는 진짜 이렇죠. 아들 딸하고 그래도 미국에 되게 어떤 회사의 지사장으로 한국에 와서 그래도 뭐 다 회사에서 다 대주고, 외국인 학교까지 다 보내주고, 이제 좀 여유롭죠. 많이 여유로운데, 그 여유로운 만큼 또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 안에서 쓸 게 없고, 10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 안에서 쓸 게 없고, 억을 벌어도 그만큼 유지를 하려면 누구나 다 그 몫에 고민은 갖게 된다라고 그때 이제 얘기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언니하고 형부가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줬었거든요. 저에게 이제 주옥 같은 얘기라든가 삶의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해주셨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언제나 삶의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하기 위한 불안함과 걱정과 그건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래, 또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 10이라는 숫자는 넘치죠. 예. 그래서 어쩔 때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아예 에이스보다 가치성이 오히려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치성으로 뭐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중요도라든가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의미가 다르니까 뭐 규정 지을 순 없는데, 왜 그런 거잖아. 박리담회를 할 것이냐, 질보다 양을 할 것이냐, 양보다 질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처럼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기준치만 정확하다면요,
에이스면 어떻고 텐이면 어떻습니까? 그쵸? 텐이면 텐이라서 좋고 에이스면 에이스라서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 컵10을 볼 건데요. 제가 지금 계속 못 찾고 혼자서 헤매고 있습니다. 게으름 다음 어제 게으름이었죠? 오늘은 10 볼 거예요. 조화로움 좋아해요. 당신은 죽음과 삶 중간에 있다. 당신은 둘 다 아니다. 그러므로 삶에 집착하지도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헤라클라이토스는 말한다. 숨겨진 조화가 명백한 것보다 낫다. 당신은 강을 지켜보았는가? 때로는 왼쪽으로 흐르고 때로는 오른쪽으로 흐르며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북쪽으로 흐른다. 당신은 이 강이 매우 일관성 없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숨겨진 조화가 있다. 이것은 바다에 이른다. 어디로 가고 있든지 바다가 목표이다. 때때로 남쪽으로 경사가 지면 남쪽을 향해 간다. 때때로 이것은 전혀 반대 방향의 북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경사가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방향은 같은 목표를 가진다. 강은 바다를 향해 가며 강은 그곳에 다다른다. 강처럼 일관되게 생각하라. 그들은 말한다. 나는 항상 남쪽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내가 북쪽으로 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내가 일관성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 강은 결코 바다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의 강은 결코 바다에 이를 수 없다. 그들은 너무 고정되어 있고 너무 피상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숨겨진 조화를 알지 못한다. 반대되는 것을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도 같은 목표를 구할 수 있다. 같은 목표는 반대편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그들은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한 가능성은 항상 있다. 헤라클라이토스는 말한다. 숨겨진 조화가 명백한 것보다 낫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일관된 것을 기대하지만 숨겨진 조화는 사회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일부분이지 사회의 일부분은 아니다. 사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회는 마치 모든 것이 고정된 것으로 여기고 모든 계획을 산정한다. 사회는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도덕과 법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도덕들은 수백 년에 걸쳐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것은 변화였지만 모든 죽음 법칙은 계속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는데 소위 도덕주의자들은 늘 같은 부적절한 것들을 설교한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와 일관성이 있다. 절대적으로 부적절한 것들이 계속된다. 부적절한 것들. 이거 읽으니까 저 교황 생각나요. 교황이 전통파잖아요. 전통을 고수하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도덕파 이야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사람을 물질로 나누면 수분 몇 퍼센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육 그 사람의 그 화학적 구성을 풀어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그러면 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나? 거꾸로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뭐 우리 영양소처럼 뭐 인, 지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화학 성분, 사람의 화학 성분을 인체의 화학 성분을 다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시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진짜 내가 될까요? 뭐 나중에 뭐 공상과학 영화처럼 그것이 실현되듯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온전한 것일까요? 그죠? 영혼은 못 만들어낼 텐데. 영혼을 불어넣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생명력.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다 그 한 존재가 되게 신비로운 존재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은 뭔가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 신비로운 그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불만을 가지고 가진다거나 이해를 못한다고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답답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신비로운 그 사람만의 그 본연을 제가 너무 무시했나, 그 일환이겠죠. 예, 반성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감정의 온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저번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그를 위해 가슴 아플 준비가 됐나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읽었었던 것 같긴 한데요. 20대부터 꾸준히 연애를 해온 30대 남자. 올해는 꼭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던 연인이라도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고민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커플 상담했어요. 결혼이란 것은 무엇일까?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걸까? 난 이 여자랑 평생 갈 수 있을까?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혼이란 걸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묻는 이 남성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제라뇨.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사직을 결심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리면 누구나 원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확고한 결심을 하기보다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편적 반응입니다. 결혼에 대해 양가 감정이 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정이 당신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컵 10번 하잖아요. 가정. 예. 결혼 전문가, 부배 전문가들 가운데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 던져주는 인생의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본 뒤에야 비로소 누군가를 향해 현실의 결혼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죠. 저희 이 상담사들도요, 그냥 시작하지 않아요. 일단 이런 아픔, 결혼과 이유, 그러니까 결혼이 아픈 건 아니지만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아픈 이별을 겪고 치유를 하면서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타인의 그 단점만 보던 눈을 자신한테 돌려서 자신의 모자란 감정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렇게 치유를 하다가 그러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 상담사가 되는 경우가, 물론 일단은 아파서 시작하는 거는 이제 거의 공통적인 경우가 많고요. 치유를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묻어주는 경우도 많겠죠. 그건 개개인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에 대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가치관과 인생 철학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이 정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혼자 사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말을 따르라는 식의 조언을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맞아요. 다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을 수용과 존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느끼면 그와 나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있을 때 이런 느낌을 받고 그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결혼으로 맺어져도 괜찮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를 좋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삶의 가장 큰 기적이야 라고 어린 왕자에 쓰여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두 번째, 사랑하는 만큼 가슴 아플 각오가 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사랑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빤한 이야기 같지만 사랑의 본질은 행복이 아니라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많이 울어야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 때문에 가슴 아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음이 찢어질 각오가 되어 있나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맞나요? 그쵸. 우리가 가족이 된다 했을 때요, 저는 그래요. 책임감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요청을 한다거나 중요도를 두지만, 저는 사실 책임감보다는 정말 여기서 말한 대로 그게 아프다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요, 너무 힘들죠. 힘든데 그 아픔마저도 뭐랄까, 이렇게 설명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서 이별을 결심을 했어요. 헤어졌어요. 진짜 여기서 말한 대로 찢어질 것 같아요, 가슴이. 근데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요, 그건 아픈 게 아니죠. 극심한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픈 게 낫겠다 해서 다시 사랑을 선택한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옥 같았던 거예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 그게 뭐 폭력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좀 안 맞고 대화가 이제 안 통하는데, 정말 자신으로서는 정말 쳐다보지도 않을 만한 조건인 거예요. 그 돈 이런 조건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굳이 내가 왜 그런 사람 때문에 내 취향도 아니고, 속된 말로 외모 취향도 아니고, 그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충실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내가 왜? 이래서 이제 헤어지신 거예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한 걸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셨대요. 이상한가요? 예. 근데 여기 읽다 보니까 그분의 그게 떠오르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사랑 타령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을 느끼다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 분명히 그런 감정을 느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컵소년을, 어머머. 제가 컵소년, 오늘 이것도 안 하고. 자, 컵10. 부부가 있고요. 여자분의 치마가 좀 약간 많이 이렇게 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맛단이 끌리는 건 약간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분은 조금 더 미래적으로 그 희망을 보고 있지만, 여자분은 조금 빼는 느낌이 있어요. 어깨가 약간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 여자분이 뭐 싫다거나 이거보다는요, 생각이 좀 더 많다거나 망설임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남자분은 그냥 무턱대고 미래만 본다면, 여자분은 그 외에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걱정도 집 걱정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맞춰주는 거죠. 예, 맞춰준다기보다는 이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주는 이런 건데, 그게 따라가 준다라는 게 개념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런 걸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거 그림이 재밌었어요. 이게 여자분이 이제 칵테일을 딱 10잔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그 무슨 하여튼간 예를 들면 뭐 맨하탄이다. 그럼 맨하탄을 골라 먹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왜 여기도 포즈가 이상해요. 포즈가 왜 겨드랑이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게 손님 초대해놓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작 자기 제모를 못했나, 그래서 어머 하고 가리는 건가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이제 이거는 신부가, 남자가 이제 막 열정 가득해서, 근데 보쌈하는 느낌 안 드세요? 여자분은 눈이 동그래져 갖고 뭔가 놀라서 보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요, 감옥 저기 창살 같아요. 예, 저 결혼은 지옥이다. 막 이런 거를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예, 남자는 눈이 안 보이죠. 코가 빨개갖고, 둘 여기도 빨갛네? 빨개서 씩 우는데, 좀 표정이, 예, 그래서 혼자 좋아. 여자분은 지금 놀랐어요. 예, 쇠창살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들이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조율해 가면서 서로 참고 견디고 의논하고, 그 과정이겠죠. 여기는 이제 스팀펑크 되게 이제 커튼인데요. 상당히 남자분이요, 막 허세를 떨면서 밝은 미래를 막 엄청 창조적으로 여자분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은 약간은 경계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싫지 않으니까 경계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다 보면은 여자 쪽에서 조금 망설이는 듯한 그림으로 많이 나왔고요. 여기 이제 이 꼬맹이 카드에서는 보면, 저는 이게 살짝 운명의 수레바퀴랑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여기도 얼굴이 빨개요. 약간 술이 취한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요, 남녀가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술을 감정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제가 물고기를 여기 내일 할 건데, 제가 착각하고서는, 왜냐면 블로그, 제가 연구소에 블로그에다가 오늘 이걸 먼저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착각을 한 거예요. 텐이 아니고 오늘은 소년을 할 차례구나. 그래서 자꾸 소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자꾸 착각하고 있네요. 어떡해. 그래서 일단은 물부터, 오늘은 여기 물부터 칠할게요. 아까 강물 나왔죠. 저 강화에 가서 그 물길이 바뀌는, 물의 방향이 바뀌는 장면을 봤거든요. 신비롭더라고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약간 2월달인가, 얼음이 아직은 얼어있을 그 계절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류와 상류가 만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물길이 돌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디 동영상 찍어놨을 텐데. 그래서
인상감 깊게 봤었죠. 그때 아주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네요. 네, 여러모로 네, 거기가 좀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뚜벅이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굳이 너무 무리해서 갈 정도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더 좋은 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상담. 네. 여자분의 옷이 파래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저희가 아로마로 감정 테라피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란색이 피스라고 해서 평화 피스라고 해서 그 감정 테라피에서 이 파란색으로 피스라고 하는 그 블렌딩이 있어요. 감정.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고르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뭔가 제가 이제 저는 그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파란 피스라는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안 고르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제가 주선을 해서 아시는 분 그 농장에 방문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호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초대를 해서 제 아시는 분 그 장소에 가야 되니까, 제가 아는 곳에 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호스트를 해야 되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파란색 향을 제가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살피어야 되면은 아무래도 그냥 즐기기가 안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손님 집들이 한다고 손님 초대했는데 손님들 막 맛있게 먹나, 그리고 음식해서 나르고 뭐 신경 써야 되지. 그러면은 음식을 했어도 뭔가 맛이 난다거나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듯이, 이게 이제 파란색은요 약간 그런 의미를 뜻하기도 해요. 이제 지혜와 지성의 색이긴 하지만, 그 지혜와 지성을 발휘가 될 때는 누군가를 챙겨야 된다거나,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야지 그때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차가워져서. 그 차가워진다라는 게 뭐 화난다, 쌀쌀맞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머리가 차가워지겠대. 이성적으로 뭐가 재밌는데 어쩐지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나는 그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접대를 해야 되고, 이 다음에 뭘 챙겨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그러다 보면, 그것처럼 이 엄마의 자리라는 것이 마냥 그냥 편하게만 언제나 불편하고, 잠잘 때도 불편하고. 저도 아이들 한참 키울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거든요. 뭐 자고 싶은데 뭔가 조금만 부스럭 소리가 들리면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란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엄마라는 자리, 한 집안에 물론 가장의 자리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자신이 갖추어진 속한 자리 값이라는 게, 그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상담 오신 여성분이 지금 25이었는데 지금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근데 남자친구를 사귄 지 한두 달 됐나? 근데 나이도 어린데 벌써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을 보니까 딱 결혼할 운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운에서 결혼할 운이 들어왔다 보니까 나는 진짜 훌륭한 아내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여자분의 이제 사주를 보니까 진짜 딱 그냥 좋은 양갓집에,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쁘게 살면 되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성품이더라고요. 문제는 오케이, 좋아요. 그것까진 좋은데 요즘에 그렇게 독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독박 육아라고도 하지만 그 생활도 독박 쓰고 싶어 하는 남자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분이 그 같이 오늘 남자친구가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남자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 여자분을 제법 좀 관찰하고 되게 고민 끝에 약간 짝사랑 기간 비슷한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라든가 약간 그럴까봐 제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거 굳이 물어봐서 뭐예요? 그들만의 어떤 밀당과 그들만의 몫인데 그리고 남자분이 그런 거 들키기 싫어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손님 왔다 갔는데 26살이에요 여자분이. 근데 지금 무직이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남자분 되게 부담스럽겠다. 제가 대놓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그 부담스러워도 여자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표현을 해줘야지 여자분도. 제가 봤을 땐 여자분이 결혼하고 싶다 해서 진짜 지금 해야 돼 이건 아니고 우리 사이 뭐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결혼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좀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강하게 들어올 때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게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한테 정답을 얘기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라도 이제 얘기를 해주면 여자분도 기다릴 맛이 낫겠지 않겠느냐 해서 거의 막 중재를 해줬네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워낙 성품은 집에서 남편 보필하면서 되게 현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성품 같더라고요. 근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정적인 게 장점 하지만 아주 용기 있는 남성다움 나 남자다 이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담스럽죠. 근데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소통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렸어요. 근데 두 분이 서로 이제 막 통하는 거는 거의 컵 10 이상이더라고요. 남자분이 되게 여자분하고 거의 소울메이트적인 어떤 느낌이랄까.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그렇지 않지만 자기를 바꿔서라도 그 여자분을 사랑하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느낀 것은 상당히 되게 로맨틱하고 진중했어요. 남자분이 되게 나이도 젊고 남자분도 아직 30이 안 됐어요. 근데 제법 진중하고 그 여자분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조심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게 뭐 쩔쩔매는 그런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여자분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느낌? 그래서 쥐면 부서질까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깨고 싶진 않았죠. 그게 사실 그게 너무 환상을 갖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럴 정도로 비현실적인 분은 아니시니까 이제
그건 그 분들의 몫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예쁘고 드물게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상당히 그 되게 보수적이면서도 예, 그런 커플이었어요. 남자분이 오히려 조금 더 개방적이라든가 진취적인 모습이 진취적이진 않아. 좀 개방적이고 좀 더 이렇게 오히려 가볍다거나 책임감은 있는데 그 설명을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자분이 좀 뭐랄까 그 남자분의 그 지금 진로에 맞춰서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싶은 게 원래는 진짜 그 바람이고 목적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중재를 많이 해줬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 서로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저한테 와서 간접적으로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대답해드렸어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결혼하고 싶어요?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남자분 되게 놀라겠다, 되게 부담스럽겠다. 제가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남자분은 또 여자분이 언짢아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는 얘기는 못 하시는데,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운 건 당연한 거니까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인정을 해서 여자분한테 본인의 생각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라고. 왜냐면 여자분은 그렇다 해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 당장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은 뭐 헤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살짝 보니까 여자분한테 이게 주변에 소개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선짜리 뭐 이런 게. 나이는 어린데 여자분이 되게 좀 참해요. 참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얘가 이제 남자친구 만날까봐 막 좀 약간 선짜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은 이 남자가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지 자신도 가타부타 얘기를 해서 자르던지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가뜩이나 자기는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남자만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자기는 그냥 뭐 안 만나든지 대충 만나든지 안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분은 되게 굳이 사람을 뭐 아쉬워한다거나 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남자랑 만나고 뭐 이렇게, 아무 남자라는 개념은 일단 이제 뭐 확실하지 않은데 뭐 그렇게 그냥 만나고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고지식하고. 그래서 그럼 어차피 본인이 굳이 다른 사람 만나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남자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제가 무슨 중간에서 계속 전달해주고 막 그랬네요. 근데 참 보기는 좋았어요. 서로 너무 아껴서. 지금 또 초창기잖아요. 연애 이제 2, 3개월이면 제일 꿀 떨어질 때지 뭐 오히려 하트 뿅뿅 해갖고. 이제 좀 지나봐봐요. 이제 불안해져요. 요즘은 빨라서 연애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 속된 말로 몸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빨리빨리 이제 마음이 확인된다 싶으면은 서스럼 없이 진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빨리 물어봐서 의중을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자기 마음 변하고 다른 사람 있다고 쑥 떠나버리면은 정말 상처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그런 상담을 좀 했었네요. 예. 근데 저 늙었나봐요. 왜 이렇게 예뻐요? 예. 젊은 그 분들의 그 에너지가
참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선남선녀구나. 그게 외모도 예쁘기도 했지만 그 풋풋한 느낌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뭐 또 그렇죠. 변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그 모습은 너무 예쁘고 참 예, 예쁘고 흐뭇했어요. 내 아들 딸도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뿌듯한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칠하고 은근히 좀 칠한 것 같죠? 여기까지 칠하고 자, 저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사실 컨디션이 어제 1시간 잤나? 3시쯤에 잠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유튜브 찍고 올리긴 했는데 이제 뭐 오늘 바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녁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이제 오늘 블로그 글도 써놓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잤는데 너무 허망하게도 4시에 깼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 자고 잠을 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컨디션이 사실은 별로 좋진 않아요. 아마 들으시면서 오늘은 좀 그렇네 그러셨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저에게 메시지 한 장 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나왔어요. Say I'm sorry.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맞아요. 오늘 정말 아니에요. 집중도 안 되고 자아는 너무 바빠서 다른 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다. 지금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사과하라. 저한테도 사과해서 혹사시킨 제 자신한테 제 자신한테 좀 사과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 내일 아침까지는 그냥 거의 웬만하면은 좀 수면 영양제가 있거든요. 제 잠 질이 안 좋아서 수면제는 아니고 그거 많이 유튜브에도 성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효과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원래 꾸준히 먹어서 수면의 질을 좋게 해준다는 거라면서요. 근데 요즘에 제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오늘 그거 하나 먹고 그냥 좀 명상을 먼저 조금 더 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푹 자야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마침 오전에 크게 이제 스케줄이 없으니까 물론 뭐 또 갑자기 연락 올 수는 있겠으나 뭐 그건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지금 10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밴드글도 써놨겠다. 오늘은 빨리 하고 제 목표는 11시 반에 자는 거예요. 아니다. 12시에 자겠구나. 명상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저 내일을 위한 저에게 메시지를 좀 줄 거예요. 이건 약간 그 메시지고 내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걸 뽑아도요 깊게 안 봐요. 이게 나왔네. 그래서 그냥 한번 연습해보는 차원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걸 이렇게도 대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어머, 공포 나왔어요. 맞아요. 저 오늘 피곤한데 그러니까 1시간밖에 못 자고 거의 잠을 설쳐서 너무 자고 싶어서 사무실에서 중간에 잤거든요. 근데 자자마자 사모님 마곡에 마곡치고에 그래서 상담 중입니다. 그냥 일하는 중입니다. 이러고서는 끊었거든요. 근데 뭔가 하여튼간 계속 이렇게 필요한 시간이 단절되는 거 있잖아요. 컵4거든요. 그랬었어요 오늘 진짜.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수업 문의한다고 하셔갖고 그러니까 자는데 또 맞다. 그 홍보전화 받고서는 잠이 깨갖고 홍보전화 하고 빨리 자려고 또 하는데 또 어느 분이 전화해서 수업 문의 하셔갖고 수업 문의 받았는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람 맞았어요. 하여튼 뭔가 안 맞았어요 타이밍이. 컴포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여왕제예요.
그냥 편하게, 나를 편하게 즐겁게 해주도록 노력을 해라.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래야겠어요. 내일은 어머나 검쓰리예요. 뭐지? 잠 제대로 못 자는 건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요. 잠을 편안하게 못 잔다던가 좀 마음이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뭘까요? 킹 원즈 뭔가 내일 일이 또 바쁠래나 보네. 그 일이 바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상담일 수도 있겠으나 요번 주는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보다는 뭐 처리할 일? 예. 그렇지 않아도 몇 가지 할 일이 있긴 있어요. 예. 물론 뭐 일 없을 때 있었나요, 제가? 막대왕은 정말 잘 나온다, 그죠? 이건 사실 막대왕이 나오는 거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작은 거 무시하지 말아라. 의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예, 검쓰리잖아요. 예,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잘하게 뭐가 지나친 일이 없는지 체크해보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체크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저를 위한 것도 되지만 부탁받은 일도 되기 때문에 오늘 잠 실컷 자고 내일은 좀 정신 차려서 다음 일주일 이제 월요일 다가오기 전에 뭔가 관공서 열고 또 일주일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에 일과 시작되기 전에 조금 내일은 부지런히 그 일을 좀 해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예요. 막대왕은요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요 대의를 위해서라든가 자기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 되게 많이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내일은 저거 수강생분이 뭐 부탁한 게 있어요. 뭐 좀 이제 도와달라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네요. 내일은 오롯이 제 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검쓰리가 나온 거 보니까 저의 또 한계를 느끼나 보네요. 뭔가 한계라기보다는 그쵸 부족한 면을 좀 느껴서 쓰릴래나. 예상하기 싫은 거는 실연이나 헤어진 분들 상담. 뭔가 약간 때때로 안 돼서 마음에 상처가 받은 분들이 올 수 있겠죠. 내일이라면 이게 검쓰리라면 달래줘야겠네요. 많이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웃겨줘야겠네요. 이제 숙제를 알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하루 지났습니다. 오늘 조금 제 자신은 좀 만족치 않고 여러분도 뭐 여러분대로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으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흡족합니다. 한번 찾아봐 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이 영상들이 더 많이 돼서 그러다 치더라도 저는 항상 황송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그 시간을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건데 그 시간을 저를 위해서 내주신다는 거 엄청난 정성이죠. 항상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진짜 마감하겠습니다. 토요일 이제 1시간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저 즐기시고 저는 빨리 잠자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하고